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특수체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장애아동 특수체육 재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아동의 특수체육 재활, 장애아동의 특수체육 재활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고 그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측면들을 탐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육이다 그러면은 이 체육은 신체만의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임상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발견이라는 측면들은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998년, 1998년도에 1998년도에 이제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1998년이니까 23년 전이 맞네요. 그렇죠? 네. 그 1998년에 그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멍하니 혼자 있고 혼자 막 한번 웃으면서 막 다니고 이런 아이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그 아이가 저한테는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왜 그럴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교육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육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하고 함께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아이하고 상호작용이 안 되고 혼자 막 수업 시간에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어머니께서 하는 얘기가 아이가 저를 엄마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시장에서 손을 잡고 있다가 손만 놓으면은 그냥 아이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아이를 찾으면은 막 엄마 혼자 막 울고 아이는 히 웃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들 같으면은 엄마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막 엄마한테 붙고 울고 불고 야단을 하는데 이 아이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게 뭔가 이제 내가 평생 이 아이에게 엄마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의 굉장히 그 유명한 교수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자폐증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폐증은 치료 방법도 없고 원인도 아직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좀 사명감 같은 게 들었어요. 당시에 사명감이 들어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 방법도 없다면은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려서 당시에 2천만 원을 빌려서 건물을 얻었어요. 건물을 얻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체육이죠. 유아체육 아카데미라 그래서 유아체육 아카데미라는 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그 유아체육인데 이 아이를 이제 1대1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가르치는데 뭐 도무지 방법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돌아다니고 거의 상호작용도 안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아이를 평균대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평균대 위에 올려놨더니 이 아이가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멍하니 멀리 바라보고 있었던 아이가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대에다가
장애물을 막 올려놨더니 이 아이가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번뜩 생각이 났죠. 아, 이 아이가 지금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평균대를 당시에 20개를 주문을 한 거예요. 20개. 아, 그 평균대가 그때 비쌌어요. 예, 하나에 한 5만 원 정도 했는데 10개면은 50만 원이잖아요. 20개면 100만 원인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 이거는 꼭 해야겠다 해갖고 20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평균대를 아주 복잡하게 제가 막 만든 겁니다. 그 교실에다가 이리저리 막 평균대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아이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뭔가 막 생각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동작 모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짝반짝 짝짝꿍 만세 뭐 이런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막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가 드디어 저한테 엄마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되게 기뻐가지고 막 굉장히 감사한 그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이제 그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짝짝꿍 이런 동작 모방이 되면서 아이가 나중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집중해갖고 제 동작을 따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신체 활동을 제가 전개를 했는데, 이거 P가 피지컬이라서 신체 활동이에요. 신체 활동. 그래서 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P1, P2에서 신체 모든 기관. 그래서 이 신체를 움직였는데 M3가 이제 인지라고 보세요. 인지 능력, 생각. 그리고 요 M2가 감정, 정서 능력이라고 보세요. M1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M, 마인드라는 정신이 이게 발달돼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MBPA 과학이라는 학문을 창안하게 된 거죠. 이제 거기서 발상이 된 거죠. 그래서 신체 활동은 신체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체 활동은 뇌 활동이고 신체 활동은 정신 활동이다. 그래서 이 MBPA 정신내 신체 활동의 법칙, MBPA 법칙을 이제 체계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MBPA 과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학문이 굉장히 오랜, 뭐 20년 이상 이게 이제 학문이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이게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당시에는 또 신지식인들을 선정을 했는데 그 신지식인에 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부터 신지식인 선정 사유 공적에 이 MBPA 과학 창안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체육이라는 측면이 체육이 신체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체 활동은 뇌 활동이고 정신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장애 아동 중에 신체 움직임 그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아이에게 이것을 접근한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신체 활동의 영역을 우리가 도움을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신체 영역은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데 뇌와 신체의 연합 활동이 잘 안 된다. 이게 신체의 움직임은 다 뇌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안 되고 또 뇌 발달이 지연돼 있다. 그러면 신체를 통해서 뇌를 자극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극을 해서 정신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는 이제 체육이 어떤 인간의 심리 영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특수체육을 통해서 심리 치료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특수체육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특수체육 치료사로 등록이 됐어요. 특수체육 치료사. 그 치료사로 최초로 등록된 자격증인데 나중에 이제 그 정부가 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이 불가하다 그래갖고 이제 특수체육 지도사로 이제 바꿨죠. 자격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게 특수체육 치료사로 등록이 됐다가 이제 지도사로 변경된 그런 역사가 있죠. 네, 정신내 신체 활동의 법칙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 체육,
재활은 신체의 움직임, 네, 우리가 신체 운동 능력의 재활도 가능하겠지만 신체 활동을 활용한 뇌의 재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을 활용한 인지 발달 또는 기억 발달, 기억에 대한 어떤 재활, 그리고 정서 발달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학은 설명이죠. 그렇죠? 설명이 가능하면 과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신 내 신체 활동의 법칙, MBP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특수 체육의 개념을 바라보게 되면은 특수 체육이라는 측면들은 어때요? 아, 이것은 신체뿐만 아니라